스토킹 처벌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감경 전략. 스토킹 처벌로 인해 위기에 봉착하셨다면 진정한 조력을 드릴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라는 광고에 현혹되어 섣불리 수임하였다가 실질적인 도움은 받지 못한 채 아까운 비용과 시간만 들인 셈이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스토킹 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AL은 스토킹 사건과 관련한 다수의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전담하여 문제의 해결을 이끌어 드립니다. 오늘은 AL에서 스토킹 처벌 감경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일반인 입장에서 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억울한 누명을 벗거나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인데요.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따른 수사와 재판 기조가 형성되고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가해자의 경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실제 재판에서는 동종전과 여부나 죄제 등에 따라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여기에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 행위를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스토킹 행위의 구체적인 양상으로 다음의 예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선다. 집,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다. 전원, SNS, 우편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물건이나 글, 말, 사진, 영상 등을 보낸다. 집이나 직장 등의 장소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을 훼손한다. 스토킹 처벌과 관련하여 알아보셨다면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다면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깔끔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본 죄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마무리되기를 가장 바랄 텐데요. 스토킹 처벌의 위기에 놓여 계시다면 무엇보다 피해자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이후 피해자 합의를 받게 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스토킹 처벌의 위기에서 확실한 방법은 결국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하는 일인 셈이지요. 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스토킹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자 하며 사실상 합의를 위해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스토킹 처벌의 선처를 받고자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접촉하는 것은 매우 드문 케이스인데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주려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어렵사리 합의 자리가 마련된다 해도 감정 다툼이 격해지는 등 결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처벌 수위만 높이는 꼴이 될 수도 있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원만히 피해자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특히 형사 합의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피해자 합의를 이루어 스토킹 처벌의 선처를 받은 A씨의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해자와 오랜 기간 연인으로 지내오던 A씨는 성격 차이로 크게 다투다 이별을 통보받게 되었는데요. 관계 회복을 위해 수차례 연락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우리 관계는 여기에서 끝이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련이 남은 A씨는 상대의 요청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장에 찾아가 재회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 상대방이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지 못한 A씨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됩니다. A씨의 재판을 대리하는 AL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
다양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초기 피해자 측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결렬의 위기가 있었으나 변호인은 형사합의에 관한 특별한 노하우를 발휘하여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결국 A씨는 재판 단계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주거침입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낮은 처벌 수위인 선고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AL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모여 형사전문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의 위기에 놓이셨다면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AL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24시간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대에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혹여 스토킹 범죄의 피해를 입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계시다면 고소합의 대리,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절차에 관한 법률 상담을 위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피해 구제를 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